이어서 여기 하다가 배터리가 나가서 선생님이 네, 이제 바로 이어서 못했어요. 이어서 갈게요. 자,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체, 맞아, 얼음이에요. 이건 액체, 물이에요. 기체, 와, 이렇게 표현했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멀어요. 그쵸? 입자와 입자 사이가 멀잖아요. 근데 액체 같은 경우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기체보다는 작겠죠. 그쵸? 하지만 고체보다는 멀어요. 그쵸? 그리고 고체가 거의 입자 자체는 이게 운동성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고체는 얼음 상태고 기체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액체 상태는 이제 물로 흐르는 성질이 갖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입자 배열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입자의 운동성 볼게요.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래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고체는 얼음이잖아요. 얼음에서 기체인 이게 운동성이 계속 좋은 거잖아요. 승화입니다. 승화.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과정들은 입자의 운동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 고체는 몇 도 정도 생각하냐면 마이너스 20도, 기체는 120도. 그러면 에너지가 올라갔죠. 그쵸? 에너지가 입자 운동성이 활발해진 거예요. 입자의 운동이 마이너스에서 120도로 됐다라는 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 거다. 또 하나, 입자의 배열은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또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는데 먼저 멀어지는 곳에서 부피 증가, 물은 예외예요. 부피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고체에서 기체가 되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입자 사이의 거리.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증가한다. 고체가 기체가 된 것들. 고체가 기체가 됐다라는 건 드라이 아이스가 이제 막 승화돼 가지고 이제 막 기체로 변하잖아요. 그럼 부피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볼게요. 이거는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예요. 120도에서 마이너스 20도로 가는 거는 이거 냉각을 한 거잖아요. 그쵸? 둔해져요. 규칙적으로 변하고요. 또한 가까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기체에서 고체가 됐다는 건 멀리 있던 것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기체가 고체가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감소됩니다. 예. 멀었던 곳이 갑자기 가까운 곳으로 붙어버렸으니까 부피가 감소합니다. 물은 예외예요.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의 질량과 부피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의 질량 변화인데요. 물이 액체든 물이 고체가 되든 물이 기체가 되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한 것 뿐이지. 상태가 보세요. 이건 물이에요. 이건 얼음이에요. 얘는 수증기예요. 똑같이 물을 100g, 얼음 100g, 수증기 100g으로 시작했다면 얘네들의 물이든 얼음이든 수증기든 물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아요. 예,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상태가 변할 때라고 돼 있잖아요. 상태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물질의 질량이 변하냐 이거죠. 안 변한다고요. 예. 자, 부피는 변하냐? 변합니다. 이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는 변합니다. 선생님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지금 이런 내용인데 우리 친구들 얼음을요. 그러니까 다시요. 물을 혹시 냉동실에 넣고 얼려본 적 있어요? 얼린 적? 얼리다. 그럼 왜 우리 잠깐만요. 이런 물병 있죠, 물병. 어떤 거냐면 잠깐만요. 이런 물병. 이런 물병이잖아요. 그쵸? 이런 물병을요.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냉동실에. 냉동실에 놓으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물이 요 정도 있잖아요. 물이 요 정도. 그쵸? 이걸 얼리면요. 이 부피가 증가해요. 이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다요.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본래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올라온다고요. 이거는 물이 어떻게 돼요? 지금 고체가 기체가 되면서 부피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부피가 증가한 건 맞거든요. 이렇게 물이 응고를 하잖아요. 물이 응고를 하면 부피가 약간 증가해서 예쁜이 블록 올라온다가 맞아요. 하지만 이게 액체 양초가 응고하잖아요. 그럼 부피가 약간 감소해요. 액체 양초가 응고한다라는 건 액체가 고체가 된 거잖아요. 그쵸? 액체가 고체된 거예요. 액체가 뭐가 됐다고요? 고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약간 감소합니다. 액체가 고체가 되면 약간 부피가 감소해요. 액체가 고체가 되면 약간 부피가 그쵸. 잠시만요. 지금 이제 요거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쵸? 물이 응고하면 부피가 약간 증가해요. 근데 액체가 응고를 하잖아요. 고체로. 그럼 부피가 약간 줄어요. 액체 양초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의 질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물질의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물 100, 얼음 100, 수증기 100. 근데 물질의 부피는요. 물이 얼음으로 될 때 변해요. 조금 올라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물이라는 게 잠깐만요. 선생님이요. 여기다가 지금 볼게요. 물이라는 게 H2O예요. 여기가 H5예요. 이렇게. 이게 H2O는 물이라는 입자거든요. 그럼 물이 H2O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물이 이 H2O, H가 두 개 있잖아요. 그리고 O가 하나 있어요. HO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여기 보이신가요? 여기 이거. 얘 파란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H2O 그린 거거든요. 이건 물일 때 입자예요. 근데 고체 때 입자는 서로 붙은 거 보이세요? 이건 뭐냐면 배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일 때는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다가 고체일 땐 이렇게 배열이 바뀌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뭔가 부피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이에요. 융해, 기화, 승화. 그러면은 융해됐다라는 건 녹은 거잖아요. 고체가 액체되는 거. 기화됐다는 건 액체가 기체됐다는 거. 승화라는 건 고체가 기체가 됐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입자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증가한다.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융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고체에서 액체, 이제 녹는 거니까, 그쵸? 고체에서 버터가 프라이팬에서 액체로 녹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뭐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가 붙어 있다가 입자 사이가 조금 멀어진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응고, 액화, 승화. 응고라는 건 뭐예요? 액체가 고체된 거죠. 맞아요? 액화라는 건 뭐죠? 기체가 액체된 거예요. 승화라는 건 뭐죠? 기체가 고체가 된 거예요. 기체가 고체된 액화라는 거는 뭐예요? 액체화된 거니까. 기체가 액체된 거죠. 응고는요. 액체가 고체된 거예요. 그러면 액체가 고체가 됐다라는 건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물은 어느 정도 입자의 거리가 있었는데 얼음은 입자의 거리가 비슷해. 되게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좀 더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서 부피가 감소합니다. 부피가 증가하는 건 기체가 많이 부피 증가하고 액체, 고체가 제일 작죠. 예외적으로 물이 얼음으로 응고할 땐 부피가 증가해요. 예외적으로 물이
얼음으로 응고할 때는요. 부피가 좀 증가해요. 그래서 약간 올라온다고 이렇게. 예. 물이 얼음이 됐다라는 거는 뭐가 된 거예요? 응고된 거잖아요. 액체가 고체된 거잖아요. 그쵸? 액체가 고체된 거 같은 경우는 부피가 지금 감소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여기서는 물이 예외라고요. 예외. 그래서 물, 얼음, 수증기 순으로 부피가 증가합니다. 수증기가 부피가 더 증가하고 얼음, 그다음에 물, 그쵸? 얼음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증가하는 거. 물이 얼음으로 응고해요. 물이 얼음으로 응고됐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부피가 어떻다? 증가한다. 물을 아까 올릴 때 올라가잖아. 그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 113페이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저를 좀 불러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